오늘은 아무래도 독일 외노자 준비가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사는 것도 곧 끝날 남자,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캠핑카로 유라시아 횡단을 준비하던 중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생각과 심경의 변화를 지나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댓구알 해주십시오. 아주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언제부터 유럽이란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초딩 때 집에서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그 어릴 때에도 유럽 서양의 문화는 한국이랑 많이 다르구나. 온갖 전쟁과 산업혁명,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 대혁명과 개인주의, 그리고 운하에 배를 띄워 배 위에서 살아가는 주거 형태. 이 캠핑카를 생각하기 이전부터 집이 아닌 다른 주거 공간에 관심도 있었고, 언젠간 꼭 유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초딩 때부터 키우고, 고딩 때는 사탐 세계사를 선택해가지고 공부했었죠. 20살 이후 해군 때는 스쿠터 타고 전국 일주를 하던 중 강릉의 어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륜차 타고 세계 여행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전국 일주에서 세계 일주로 꿈의 스케일을 키웠어요. 그러다 운 좋게 순항훈련이라는 기회로 여러 국가들에 방문해 보기도 하고, 역시 세계는 넓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뭔가 이때부터 단순히 그저 여행이 아닌 외국 여기저기에서 살아보고 나랑 비슷한 사상이나 나한테 맞는 문화를 가진 나라를 찾아서 한국 국적이 아닌 그 나라의 국적으로 바꾸고 싶은 꿈이 되었습니다. 모험심 좋고 꿈도 좋고 도전정신도 다 좋다, 좋은데 말이죠. 돈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일도 못해 그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나 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 언어 공부도 약하고 그저 찔끔찔끔 돈 조금씩 모아서 그 돈으로 캠핑카 개조하고 고치고 그걸로 나갈 계획을 하던 차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나이만 먹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를 모아서 어디로 떠나자 라는 생각을 25년 여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윤통의 계몽령 이후 6.3 부정선거 사태를 겪어보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최대한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나는 애초에 한국이 싫고 떠나서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싶었던 차에 이 한국이 짱깨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이 심각한 국가 꼬라지는 더더욱 빨리 나가야겠다는 조바심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시작했느냐? 광양에서 본업 중장비 배달 수입, 10월 명절 연휴 배달 피크, 퇴직금의 부업 수입까지 낭낭하고 살뜰하게 챙겨 모아 명절 연휴 끝나면 바로 블라디로 출발을 했는데 말이죠. 일단 출발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준비하고 도전한 것은 대형면허 취득이랑 고양이 검역 서류부터였는데, 다행히 대형면허는 근무 시간에 맞춰 마침 근처 면허시험장에 응시 인원도 적어서 주에 2번씩 화요일 금요일 다니면서 4번만 합격. 대형면허 땄으니 고양이 칩 등록하고 광견병 접종하고 7월에 접종해 8월에 항체가 검사 체열하고 기준치 이상 나오면 11월 4일 이후 유럽 입국 가능. 모든 기준을 거기 맞춰서 10월 중순에 블라디 출발, 러시아 횡단에 1, 2개월 잡고 12월이나 1월 중으로 유럽에 진입하는 것까지가 계획이었어요. 그때까지 알아본 바로는 캠핑카를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쉥겐 국가에서 3개월 채우고 비쉥겐에서 3개월이나 조지아, 터키 같은 곳에서 체류기간 안에 여행도 생활도 해보고 유럽 나라들을 최대한 돌아다녀보고 캠핑카에서 거주하며 마트에서 장 받아 먹고 그렇게 살아보자. 아끼면서 어떻게든 잘 하다 보면 1, 2년 정도는 하고 싶은 여행을 거의 다 해보지 않을까. 그러다 살고 싶은 나라를 찾으면 그곳에서 일자리나 비자를 찾는 걸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꼬이고 엉키고 이상하게 흘러가든 다 제가 직접 겪고 알아보고 바꾸고 포기하고 받아들인 과정입니다. 쉥겐, 비쉥겐, 임시반출, 국제면허, 체류기간, 예산, 위험 요소 등등등을 찾고 또 찾고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이 GPT 새끼한테 물어보고 이 거짓 정보도 있어 개빡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계획을 세우다가 첫 번째 걸림돌. 사람 한 명이 동물 4마리를 데려가지 못해 아픈 2아이를 포기하고 떠나보내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는데도 이번엔 한 사람이 캠핑카와 바이크를 동시에 통관하는 게 불가능. 캠핑카를 포기하자니 고양이 데리고 잘 공간이 없어지고 바이크를 포기하자니 이동수단이자 꿈의 시작인데 그리하여 11월부터는 겨울이니까 캠핑카로 횡단을 떠나되 바이크는 날짜 맞춰 탁송 보내 유럽에서 받는 걸로 하자. 이 중고가 300만원도 안 나오는 엑스맥스를 유럽에 탁송하는 게 400만원. 와, 이럴 바에는 현지에서 중고 구매나 렌탈하는 게 나을 텐데. 자, 이번엔 또 그 과정에서 차라리 캠핑카랑 바이크를 한 번에 유럽으로 탁송 보내 유럽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 내 목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고 러시아는 거쳐가는 육로일 뿐. 어디서 어떤 고장으로 유럽도 못 가보고 멈추느니 아싸리 유럽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그러나 카운티 차량이 너무 커서 하이큐빅에 적재 불가. 프레드릭 컨테이너로 가야 하는데 비용은 $8,000, 기간은 2에서 3개월. 모아둔 돈에서 엄청난 출혈이 되지만 그 돈으로 유럽에 안전하게 간다면 선택지로는 나쁘지 않다. 더 모으고 더 아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보자. 근데 이 방법도 애매한 게 편도 탁송 보내고 아무리 아껴도 기름값, 식비, 기타 등등 하면은 여행 기간이 6개월도 안 될 듯하고 6개월 여행하다가 돈 떨어지면 어디 가서 벌지도 못하고 러시아 통에 들어올 돈도 다시 탁송 보낼 돈도 없고 말 그대로 편도로 가서 폐차하는 마무리밖에 안 되는 상황. 그치, 돈이 모자란 게 가장 큰 문제지. 그렇게 돈이 부족해 유럽에서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보니 아직 내 나이에 워킹 홀리데이 가능한 나라가 남아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유럽에서 산다면 가장 정착하기 유리한 곳 독일이 1순위. 워홀 가능하지, 워크비자나 기술이민도 자주 하지, 한국인도 많고 그나마 유럽 국가들 중에 치안이 나은 편이고 파독 광부라든지 한국에서 일하러 간 사람들이 많기에 그만큼 한국인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나가서 돈도 모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보다는 차라리 캠핑카를 포기하고 한 나라를 정해서 영주권을 목표로 노력하고 준비한 뒤 유럽 근로자의 워라밸에 따라 한 달씩 휴가 나갈 때 그때 가서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해 볼까. 네, 조금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살고 싶은 나라를 찾는 것도 좋은데 특정 나라를 지정해서 워홀 비자를 받고 정착을 준비해 그곳에서 살면서 일하고 적응하다가 그 다음 또 다른 나라를 찾는다든지, 이게 한국에서 한국인이 사는 것과 달리 한국인이 외국에서 산다는 건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언어도 주거 공간도 일자리도 무엇 하나 쉬울 리 없죠. 모험도 좋지만 좀 더 안전한 덜 위험한 방법으로 가보자. 그리하여 독일 워홀을 알아보고 결정하니 서류 신청부터 난관. 독일 워홀 비자 신청을 위해 대사관에 방문하는 예약을 잡는 것부터가 10에서 12주의 대기기간 소요. 일단 예약부터 잡아놓자 해서 방문 신청한 게 8월 29일. 10주를 기다리면 11월. 일단 일할 수 있는 비자라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필요하고 마침 올해부터 바뀐 규정으로 만 34살로 나이가 늘어났다는 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워홀로 떠나야겠다. 여행은 5년 뒤 10년 뒤에도 할 수 있지만 워홀 비자는 지금뿐. 자, 그럼 캠핑카를 탁송 보내서 워홀 비자로 체류하며 일을 구해볼까? 아니,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쉥겐 무비자로 비거주자 신분으로 임시 반출 차량을 운행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워홀 비자는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비자이므로 해당 국가의 거주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타국의 임시 반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돼버려요. 아니면 등록하던가.
내 캠핑카를 등록하기에는 한국에서도 불법이 너무 많은데 그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과 관료주의로 유명한 독일에서 그거를 찐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요. 다만 불법과 편법 사이의 방법으로 워홀 비자 기간 동안 캠핑카를 운행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주차해 놓는 거는 상관없다는 것까지는 알겠고, 예, 그렇죠. 주차 공간에 주차해 놓은 것까지는 법으로 못 건드리겠지. 그렇다면 쉥겐 3개월, 비쉥겐 3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에 캠핑카를 정박해두고 워홀 1년을 보낸 뒤 끝나고 나면 쉥겐으로 캠핑카를 끌고 다니는 방법은 어떨까? 워홀 비자 시작을 6개월 뒤로 설정해두면 여행도 하고 그 다음 일자리 구해 주차해서 생활하면은 거주 문제도 해결. 그럼 캠핑카 탁송본에서 유럽 여행부터 시작해버릴까? 자, 이제 다음 문제. 캠핑카 탁송 보내면은 2에서 3개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고양이 데리고 지낼 방법은 부산 전세 원룸뿐. 광양에서 월세방 구해서 몰래 고양이 키우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그렇다면 일 그만두고 부산으로 넘어가야겠다. 유럽 탁송 출발도 마침 부산항이고 부산에 전세방도 있고 탁송 보낸 캠핑카가 유럽에 도착할 동안 기다릴 방법은 이것뿐. 그래서 본업 중장비 퇴사하고 부산으로 이사와서 스쿠터 배달 간간히 하면서 쉬엄쉬엄 언어 공부하며 워홀 비자 받아서 탁송 보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결정. 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와, 이제 진짜 이젠 지겹다. 워홀 비자 신청할 때 기간 설정은 대사관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초에 대사관에 방문한다면 워홀 시작 날짜는 11월, 12월, 1월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캠핑카를 운행할 기간은 3개월. 그마저도 타이밍 못 맞추면은 탁송 기간에 겹치고 3개월 운행하다 1년 세워놓자고 $8,000를 꼬라박는다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산이 안 맞아.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와, 진짜 스트레스에 멘붕에 막막하고 막연하고 허탈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 뭔가 몇 가지는 분명 포기해야 하는 건데 이게 외국 나가는 거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고양이들도 포기 못하고 캠핑카나 바이크는 잠깐 내려놓더라도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포기해도 무엇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모아둔 돈에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 고양이는 내 소중한 자식 같은 아이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책임져야 할 존재. 자, 그럼 이제 선택하고 결정합시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독일 워홀. 캠핑카랑 바이크는 한국에 두고 일단 나가서 어떻게든 일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모아둔 돈으로 중고 견인차랑 카라반을 산다든지 하다못해 중고 미니밴을 구매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깡통 캠핑카에다가 이 캠핑 의자, 캠핑 침대, 테이블 깔고 생활하는 것부터 뭐 그렇게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간다면은 그 또한 방법. 한국의 캠핑카는 한국 별장이든 나중에 가져와서 별장으로 쓰든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유지한다든지 뭐 그것 또한 생각하기 나름. 그러한 과정과 생각과 고민과 다양한 정보를 거쳐 독일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단순히 1년 워홀 뿐만이 아니라 취업 비자로 중장비 쪽 구직을 목표. 영주권까지 바라보고 좋은 여자 만나면 결혼 비자까지도 가능. 진짜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를 거쳐 한국, 일본으로 신혼여행 다녀오는 이런 뭐 허무맹랑한 큰 그림까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워홀 비자로 나갈 거긴 하지만 무작정 아무 대책 없이 가기에는 좀 불안하고 위험하잖아요. 명절 지나면은 아마 돈도 좀 있을 거고 워홀 전 사전답사 개념으로 보름 정도 독일에 먼저 가서 어떤 도시에 살 건지, 어디에 집을 구할 건지, 어떤 일을 찾을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막연히 고양이 데리고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가서 캠핑카나 카라반 중고 매물은 얼마에 어떤 게 있는지 중장비 쓰는 곳 일자리에 이력서도 들이밀어 보고 어떤 도시에 사는 게 나랑 맞을까 찾아도 보고 그런 목적으로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보름 기간 동안 항공편이랑 렌트카를 예약해 놓고
고양이들은 방문 탕묘로 캠핑카에 3일에 한번 봐주고, 명절 연휴 동안 빡시게 배달해서 번 돈으로 연휴 끝나고 독일에 다녀오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와 미친, 이것마저 어그러집니다. 고양이 유럽 입국은 11월부터 가능하고 8월 말에 대사관 방문 예약 신청해서 10에서 12주 대기했으니 11월 초에는 방문해서 비자 나오겠지 하고 예상하고 거기 맞춰서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보름간 사전 답사 다 예약해놨더만 출국 며칠 전에 뜬금없이 대사관에서 10월 24일에 방문하랍니다. 야이들은 방문 일정 조율도 안 돼요. 해당 날짜에 못 가면은 다시 신청해서 10주 기다리래요. 아씨, 나 미치겠네. 부랴부랴 위약금 물고 예약 취소하고 다시 항공이랑 렌트 예약하고 명절에 배달을 뛰기로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광양에서 부산으로 넘어와 여러 결정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런 결정 이외에 다른 이야기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분명 광양에서 명절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라고 미리 통보를 해드렸는데, 여기가 3명이서 교대 근무하는 곳이라 제가 빠지면은 바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회사 통보하자마자 바로 사람을 구해버린 겁니다. 아니 10월 중순까지는 일하고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로 했는데 그 회사 기한조차 일그러진 거예요. 와, 사람이 구해졌으니 나가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나가게 됐어요. 분명 난 내가 통보한 기간까지는 근무할 권리가 있는데 외국 나가기 전에 최대한 더 일해서 돈 모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미칩니다. 그냥 뭐 이래 된 거 전라도를 빨리 탈출해 부산으로 가기나 가자. 이래저래 일캐저캐 어찌저찌 조율해가지고 퇴사는 했습니다. 여름에 부산으로 자주 놀러 다녀서 그런가 돌아오고 싶었어요. 부산에 집도 있고 놀 것도 많고 마음 편한 동네니까. 그렇게 수영만 요트 경기장으로 이사와서 부산 사람의 부산 한 달 살이? 라는 거를 하긴 했는데 이건 딱히 영상 만들 만한 분량이 안 되니까 이번 이야기에 잠깐 첨부하기로 하고, 캠핑카 끌고 부산 오면 할 일은 뻔하죠. 독일어 공부 조금씩 하면서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주말에는 배달도 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종종 심심하면 고양이 데리고 광안리 놀러도 가고 온술바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꽤 생소한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33년 살면서 처음으로 소개팅 자리란 걸 가져봤습니다. 여수 기아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친구랑 종종 부산에서 같이 서핑도 하고 광안리에서 이런저런 외로운 몸부림을 쳐보다가 이 친구가 먼저 솔로 탈출에 성공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친구의 여친의 친구를 부산에서 소개받기로 해 부산에 일찍 오고 싶었던 것도 한 스푼 추가한 건 비밀. 그렇게 4명이 해운대에서 만나 고깃집 가서 고기도 먹고, 이거 제가 또 분위기 좋게 맛있게 잘 구워주기도 하고 2차로 술이랑 안주 사다가 캠핑카에서 고양이랑 놀면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분위기 좋은 되게 만족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도 그리던 모아나를 찾아낸 마우이의 심정인데 모아나 씨는 놀 때는 재밌게 놀았는데 그 이후에는 잠잠한 게 제가 아니었나봐요.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그 자리에 그 친구에게 그저 압도적 감사! 네, 광양에서 퇴사하고 부산으로 이사와서 소개팅 해본 거는 9월 중순의 이야기였고요. 적어도 그때는 워홀이든 탁송이든 캠핑카든 아무것도 최종 결정되진 않은 이것저것 알아보고 기다리고 번뇌하고 고민하던 시기라서 일단 내 옆에 누군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계획들을 잠시 보류해뒀다가 조금 후에 같이 준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각했는데 늘상 뭐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만남이 불발되고 이래저래 공부도 하고 배달도 하면서 고민하고 알아보고 찾아보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캠핑카와 바이크를 포기하고 고양이는 데려가고 목표는 유럽 1년살이니까 합법적인 워홀 비자를 받고 워홀 하기 전에 사전 답사도 다녀오고 일단 독일에 거점을 잡는 걸 목표로 삼아 그 이후에 새로운 모터홈이든 유럽 여행이든 이어가는 걸로 그리 결정되었습니다. 9월, 10월 그 짧은 기간 동안 꽤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렇게 캠핑카 라이프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이런저런 고민들 쓱 정리해봤습니다. 예, 복잡하죠. 어쩌다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갖게 돼가지고 뭐 남들과 너무도 다른 방향, 다른 길을 가게 되긴 하지만 그건 절대 틀린 길이 아니니까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책임지면 될 뿐인 일입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독일에서 살아남기 사전 답사편, 네덜란드에서 살아남기 암스테르담 편, 뒷셀 에센에서 살아남기 정착 준비편, 베를린에서 살아남기 독일 여행편, 서울에서 살아남기 비자 준비편, 원산지에서 살아남기 고향 정리편으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제 인스타로 찾아오시면은 실시간 최근 이야기들을 먼저 정리해놨으니까요. 인스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보자.